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하는 테마 엔화 강세, 미국 금리 인하 두 마리 토끼를 잡아 봅시다. 7월 31일이었죠. BOJ, 일본 중앙은행 4개월 만에 다시 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왜 이렇게 BOJ는 금리를 인상했을까요? 그동안 엔화 약세 장기화로 수입 물가가 일본 국내에서 상승. 6월만 보더라도 소비자 물가지수 2.6% 상승. 27개월 연속 2% 넘게 오르면서 GDP에서 50%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가 위축됐겠죠? 그에 따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BOJ는 현재 매달 6조 엔 규모의 국채 매입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양적 긴축으로 돌리면서 국채 매입을 축소. 2006년 1월에서 3월에는 월 3조 엔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채 매입 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시중 엔화 증가 규모를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의 엔화 약세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시키려 하는 것이죠. 시장은 벌써 이런 상황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차트 두 개를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엔달러 차트가 되겠는데요. 7월 초만 하더라도 161엔을 줘야 1달러를 샀어요. 그런데 현재는 140엔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죠. 무려 15엔 넘게 엔화가 강세,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 원화 환율을 한번 볼까요? 이 엔 원화 환율도 7월 초 850원대 하던 환율이 반대로 엔 원화 환율은 올라서 8월 5일에는 말입니다. 965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엔화 강세 현상이 과거와 다르게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미국 금리가 인하될수록 일본 금리가 인상될수록, 다시 말해 미국과 일본의 양국 금리 차가 축소될수록 가속화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과 일본의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야? 전망이 중요하겠죠? 먼저 미국 금리의 전망을 살펴보면 7월 30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기준금리를 낮추기에 적절한 타이밍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르면 가장 최근일에 있는 9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방점을 찍어버리죠.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금리 트레이더들이 보는 페드 와치 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024년 올해 9월 18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0.25% 내릴 것 같다라는 게 거의 80% 육박 전망하고 있고요. 12월 회의가 마지막 회의인데 금리를 추가로 인하, 그리고 내년 1월에도 인하, 내년 3월에도 인하, 이렇게 점진적으로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기준금리를 1.25% 정도 내릴 것 같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어떤가 볼까요? 일본은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 아니죠. 금리를 인상할 것 같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 은행 총재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물가 전망이 실현되면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수도 있다. 이것은 바로 말입니다. 2002년 기준금리 고점 0.5%가 이번 정책금리 상승의 상단이 아니라는 의미를 내포한다라고 할 수 있죠. 이에 따라 엔저를 방어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환율을 개입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데, 최근 일본 재무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 5월에 무려 9조 7천억 엔에 이어서 6월 27일에서 7월 29일 한 달 사이에 5조 5천억 엔 규모로 시중에 엔을 매수해서 엔을 강세시키려고 하는 달러 매도, 이런 환율 개입을 실제로 한 상황입니다. 자, 이와 더불어 지금 8월 초순에 들어 우리나라 진짜 하루에 230포인트 넘는 코스피 하락을 겪은 날도 있었는데요. 그 원인으로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그 이유는 일본 은행 7월에 기준금리를 0.25%로 화끈하게 올리죠. 그 이후에 그동안 지지되었던 1달러당 152엔을
확장 하향 돌파입니다. 이것을 보면 기술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중요한 150엔 라인을 하향 돌파, 본격적인 엔캐리 청산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과거 사례를 보면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 1980년대에서 지금까지 보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역으로 청산되는 5번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시기 동안에 여기 보시면 1차, 3차, 5차 때는 아주 급격히 짧은 기간에 많은 규모의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죠. 와,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엄청나게 30% 이상 50% 넘게 하락을 했었던 적이 있군요. 근데 2차와 4차 때는 좀 완만하게 적은 금액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청산이 이루어지니까 10% 정도의 조정을 보입니다. S&P 500 동일한 기간 1차에서 5차까지 적게는 13%에서 크게는 47% 정도의 주가 하락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는 말입니다. 과거 큰 충격을 주었던 1차, 3차, 5차 때와는 다르게 급격한 청산보다는 완만한 청산이 예상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과거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경제의 지위가 훨씬 약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로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5년 정도에는 10% 정도의 비중이었어요. 그러나 현재는 3% 정도로 급격히 줄어들었죠. 두 번째로는 그 어느 나라 국가보다도 계속 국가가 빚을 많이 지고 국가 채무 비율 것이 압도적인 세계 1등입니다. 세 번째 이유로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점점 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미국 비중이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구조적 이유 때문에 일본 엔화의 지위가 과거와 같지 않다라는 것이죠. 엔화가 강세를 보이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급하게 이루어졌던 1990년대, 2000년대와 같은 급격한 엔캐리 트레이드가 반대로 청산되는 시나리오가 지금은 다시 재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되겠죠? 이렇게 엔화 강세, 엔달러 환율의 상승이 예상될 때 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서 꼭 집어 알려드리면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ETF, 상장지수 펀드 2개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신에서 운영하는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이와 유사한 KB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라이즈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ETF를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ETF 타이거 일본 엔 선물을 사서 그렇게 폭락장에서도 10% 수익을 올렸다라는 것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ETF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어때요? 7월 초 바닥을 찍고 급상승을 했죠. 이 ETF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군요.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ETF의 추종 지수는 블룸버그 US 트레저리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발행 30년 만기 국채, 이걸 트레저리라고 합니다. 그 중에 잔존 만기, 아직 만기가 20년 이상 남은 것으로 투자 자산을 구성, 달러 대비 엔화 변동물은 해지를 하지만 원화로 표시되는 부분은 원화로 환산된 지수를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간단하게 미국 국채를 엔화로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ETF의 수익은 2가지로 결정되겠죠. 첫 번째, 미국 30년 만기 국채의 금리 변동성입니다. 금리가 내려갈수록 채권의 가격은 올라간다. 그리고 환율은 반대로 엔화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니 엔화 강세로 간다면 미국 국채 금리 하락의 때는 미국 국채 가격의 상승과 환차익을 동시에 2마리 토끼를 잡는 투자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 ETF의 구성 투자 자산을 한번 볼까요? 8월 초 그 투자 자산을 보면 보니까 엔화 예금이 한 30% 정도 투자를 하고 있군요. 그 밑에 부분을 보면 T41/4 02155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미국 국채 만기가 2054년 2월 15일 만기가
진짜 20년 이상 남은, 길게는 30년 정도 남은 미국 국채 많은 부분을 나눠서 투자하고 있구나, 투자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연화 노출 액티브, 또 다른 큰 장점 두 가지를 갖고 있죠. 그 첫 번째는 매월 주식으로 치면 배당금을 줍니다. ETF이기 때문에 이름을 분배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7월, 6월, 5월, 4월 한 주당 20원 내외의 배당을 매달 주었죠. 수익률이 0.2% 내외로 매달 수익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다시 배당금이 들어왔을 때 해당 ETF를 산다면 어때요? 복리 효과를 내가 보유하는 기간 동안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장점은 퇴직연금, DC연금과 특히 IRP, 개인 비과세가 많이 적용되는 개인 종합저축 IS 계좌에 이 ETF는 100% 매수 가능한 상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향후 일본 쪽 금리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 미국 쪽 금리는 반대로 하락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엔화 강세와 미국 금리 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수익률을 훨씬 더 높게 올릴 수 있는 상품 ETF를 집중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엔화 노출 액티브의 경우 10,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1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면 충분한 투자 수익 성과를 올릴 것 같습니다.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블TV 용사부였습니다. 따블.